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자, 훈요가 동영상에 전세훈 김 시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쫄라서 왔습니다. 자, 오늘은 가부좌 자세, 파드마사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 중에 파드마사나 가부좌를 하고 싶은데 뭐 무릎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유지가 안 돼요, 뭐 이런 질문이 좀 많아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그 호나우두 하여튼 그 선수가 이렇게 일본이었나? 바닥에서 앉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서양인들이 특히 좀 요렇죠. 네. 뭐 요렇게 있거나 되게 오래 앉아 있기 힘든 그런 사진 같은 걸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걸 자주 봤는데 예전에는 뭐 서양인들만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다가 제가 수업하는 곳 중에는 10대 분들 들어오시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아빠 다리라고 해야 되는 이것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발견 그런 거 못했습니까? 네, 그렇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좀 더 쉬운 자세보다 좀 더 쉬운 자세부터 하나씩 완전히 차근차근 단계별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뻣뻣한 외국 선수, 외국 축구 선수 같은 정도의 뻣뻣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렇게 편하게 앉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 정도는 다 편하게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정도도 잘 못 앉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렇게 무릎이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있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파드마사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앉아있는 자세부터 해보겠습니다. 의자가 필요할 거고요. 의자가 필요한 이유는 고관절 쪽은 좀 양보를 좀 해줘서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좀 덜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블럭은 이 높이가 가장 쉬운 높이겠죠. 그 다음 쉬운 높이는 요거일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쉬운 거는 요거일 겁니다. 뭐 이거보다 얇은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거 기준으로 할게요. 자, 이거 위에 앉기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위에 앉아서 스쿼트 하나 해볼까요? 네, 앉은 키가 커졌습니다. 지금 블럭 위에 앉아 있는 거고요. 정면에서 몸을 본다고 쳤을 때 앞에 있는 뒤꿈치 그리고 저 뒤에 숨어 있는 뒤꿈치까지 정면에서 일직선상이 되도록 자리를 놓아 주시면 됩니다. 고관절이나 무릎이 또는 발목이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일직선상에 놓는 게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뒤꿈치를 너무 일직선상에 두고 유지하는 게 어려우니까 조금은 좁혀서 발목 위에 앞에 있는 뒤꿈치를 걸쳐 놓는 이 기준에서 블럭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이 기준에서 있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발을 조금 앞으로 보내서 아마 이 정도 자세가 제일 쉬운 단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무릎을 이만큼 못 접으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쪼그려 앉지 못하는 분들의 얘기죠. 이거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리는 이 정도까지만 양보를 충분히 하시고 나머지 상체는 곧게 세우는 것, 그리고 손등, 이 무릎 위에 올라와서 팔꿈치를 다 펼 수 있을 정도의 힘만 가하고 그냥 숨만 쉬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숨을 쉬시다가 이제 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면 앞에 있던 발과 뒤에 있던 발의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부터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있으시면 뻐근하니까 잠깐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1단계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단계로 가겠습니다. 블럭의 제일 쉬운 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어느 정도 끝냈다면 이제 드디어 바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바로 2단계로 저희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지만 1단계에서 연습하시는 분이 2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네, 바로 2단계로 도전하지 마시고 1단계에서 충분히 편한 느낌을 받으실 때까지는 시간을 좀 텀을 좀 두시기 바라요. 네. 자, 두 번째는 역시 수카사나로 똑같이 갑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뒤꿈치를 일직선상에 놓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허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뻣뻣한 남자분들은 이거를 따라 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발 모양은 어떻게 잘 일직선상에 놓는다고 해도 허리가 편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아래쪽 허리가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너무 오래 있는 것보다는 다른 자세들 하는 것처럼 한 10번의 호흡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의 호흡이라면 천천히 할 경우에 1분 좀 넘어갈 겁니다. 그 정도 시간 동안 자세처럼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발의 위치를 바꿔서 또 10번의 호흡 정도. 그렇죠. 이 기준에서 숨을 쉬시면서 자세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3단계인데 3단계는 이제부터는 조금 파드마산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발만 연꽃 자세를 만드는 겁니다. 이름이 연꽃 자세인데 두 다리 다 올려야 연꽃 자세인데 하나 못 올렸으니까 반접은 연꽃 자세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자, 하나를 올려놓고 하나는 앞바다리처럼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아시탄가에서는 오른발이 먼저인데 오른발을 먼저 올려서 손등이 무릎에 닿는 위치 그리고 팔을 펴는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서 역시 호흡으로 어느 정도 풀어준 후에 그 다음에 발을 바꾸는 거죠. 반대쪽 발을 위에 올리고 위에 있던 발을 밑으로 내려서 역시 무릎 하나씩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호흡을 한 10번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단계입니다. 두 발을 같이 올릴 건데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3단계까지는 가능한데 4단계가 아예 안 되거나 4단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호흡 몇 번만 하면 막 발목 아리고 무릎 아리고 막 그래서 얼른 풀고 싶은 분들이 지금 4단계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발목이나 무릎이 아린 분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먼저 두 번째 발을 올리기 힘든 분들은 먼저 위에 있는 발부터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을 앞으로 쭉 뻗어볼까요? 자, 오른발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다리로 표현을 하면 허벅지는 바깥쪽으로 회전을 할 거고요. 정강이는 제 기준에서 안쪽으로 회전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회전이 만나서 가부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는 건 발날이나 뒤꿈치보다는 발등을 허벅지 위에 올린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쉽게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자,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발을 양손으로 잡아볼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잡으면 무릎이 지금 바깥쪽으로 나왔을 겁니다. 먼저 바깥쪽 회전부터 도와주는 거죠. 이거를 가슴 중앙에 붙여볼게요. 그렇죠. 자, 이분은 유연해서 잘 되지만 아마 보통의 유연성이라고 치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 기준에서 무릎이 향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무릎을 조금 보내보는 거죠. 오른쪽 가슴으로 발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손바닥을 발목 밑을 받치고요. 나머지 손도 이제 발날쯤을 받쳐서 내 몸 쪽으로 당겨줍니다. 정강이를 안쪽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쪽으로요. 잘 보이시나요? 자, 회전을 시켜주면서 발등이 허벅지 안쪽에 안착이 되도록 먼저 이렇게 쓱 놓아주는 겁니다. 조금 편한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에 도전을 하시는 거죠. 자, 정강이 밑에 발목을 하나씩 그리고 발날 밑에 손을 하나씩 넣어서 들기 전에 먼저 정강에 걸친 상태로
줄을 당기듯이 이렇게 끌어주는 겁니다. 자, 압박은 물론 있겠지만 그냥 한 손으로 발을 잡아서 확 들어 올리는 것보단 이게 훨씬 부드럽게 시도하실 수 있는 방법이실 거예요. 자, 올라와서 역시 무릎 위에 손등을 올려주고 10번은 아마 좀 처음엔 강하실 겁니다. 5번의 호흡으로 한 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번이 끝나면 역시 발을 하나씩 잡아서 천천히 그냥 바닥으로 미끄러지듯이 내려놓는 겁니다. 자, 발목 푸는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발박수입니다. 자, 발박수 해보세요. 이거 은근 좋습니다. 네. 자, 방금은 오른쪽 발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5번의 호흡이 끝나면 그 다음 반대쪽인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을 같은 방법으로 올려놓아서 5번의 호흡을 하시면 연습이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4단계의 연습이었고요. 아까 뒤로 밀어서 얘기하자고 했던 가부좌가 되기는 하는데 호흡 몇 번 하면 발목이나 무릎이 아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렇게 다리를 보면 발목 쪽이 가장 작은 관절이고요. 무릎이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관절, 그 다음 고관절이 가장 큰 관절일 겁니다. 세 개 중에 고관절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이 이 힘을 못 이겨서 먼저 아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겨요. 이럴 때는 큰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해볼까요? 이거 정강이 이거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지. 자, 지금 앞에서 보시면 밑에 쪽에 있는 정강이, 자, 손 잠깐만요. 그리고 위에 쪽에 있는 정강이가 정확하게 나란히 포개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그렇게 평균적으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 정강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좌우, 앞뒤, 상하 잘 맞춰서 포개 놓는 겁니다. 가부좌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위에 있는 무릎이 이렇게 떠 있으실 거예요. 네,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하나는 발을 잡고 한 손은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그냥 허리만 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고관절 뒤쪽에 어느 정도 당김의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10번은 기니까 5번의 호흡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번의 호흡이 끝나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앞쪽에 손을 내려놓고 조금씩 걸어가는 겁니다. 자, 머리와 몸통의 무게로 다리를 조금 더 가볍게 압박을 시켜서 고관절을 더 풀어주는 거죠. 자, 이분은 매우 편하게 있지만 아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너무 강하게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게요. 자나요? 자, 올라올 때도 역시 그렇죠. 한 손씩 뒤로 걸어와서 손으로 미끄러지듯이 풀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브록으로 할게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건 무릎이 좀 아린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발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쪽 발 앞으로 뻗어볼까요? 정면으로 보고요. 네. 자, 반접은 연꽃 자세 해볼게요. 네. 자, 너무 잘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발 조금 회전해서. 자,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 발등이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발목이 아닌 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시 동안 있는 거는 괜찮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쪽과 이쪽의 근육의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으로 약한 발목이 손으로 표현하면 허벅지에 걸려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거죠. 발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막 꺾이고 있는 겁니다. 발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기에 관절이 뜯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저도 뻣뻣할 때 그 느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역시 첫 번째 방법은 무릎을 정강이 안쪽으로 회전시켜서 최대한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이 방법을 써도 계속 발목이 아리다면 허벅지에 닿는 위치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줄까요? 자, 지금 허벅지에 닿아 있는 부분이 발등이라면 발등에서 손목으로 발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좀 더 안쪽으로 넣어볼까요? 네. 너무 과하게 넣네. 네. 자, 거의 차이 없어 보이시지만 가까이 보면 아까 발등에 닿아 있던 허벅지를 위치를 조금 옮겨서 발목 관절에 허벅지를 올려놓은 거죠. 유연하신 분들은 아마 이 느낌이 잘 없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큰 과한 느낌이 없을 거지만 발목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뻣뻣한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무릎의 위치를 조금 안쪽으로 옮겨서 발목 쪽이 허벅지에 기대게 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하면 무릎은 약간 뜰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발목이 아픈 거는 당장은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부록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포인트를 드릴게요. 파드마사나까지는 아니고 아르다 바다 파드마 파시모타나사나, 이름 긴 이 자세, 네, 아시탄가에서 있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할 때 비기너를 한다고 해도 발 밑에 있는 허벅지가 눌려서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었나요? 그죠? 네. 파드마사나를 할 땐 이렇게 둘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아플 일이 사실 잘 없지만 이런 자세를 할 때는 여기가 눌려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를 약간 해부해서 보면 발목을 당기고 있죠. 발목 당기는 힘을 연결을 시켜서 허벅지까지 넣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흔들흔들 거리는 허벅지가 아니라 당겨서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는 허벅지라는 거죠. 힘의 방향은 뒤꿈치와 앞꿈치를 같이 미는 거기 때문에 여기 허벅지 위쪽에 근육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힘이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누르고 있는 것과 힘이 풀려 있을 때 날카로운 걸로 누를 때의 고통의 차이는 좀 클 거예요. 당연히 힘주고 있는 게 안 아프겠죠. 그죠? 누가 배 때릴 때 힘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허벅지에 기본적으로 힘이 들어가 있어야 발목 또는 발등이 위에 올라가도 눌려서 아프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록 얘기였습니다. 파드마사나는 아니지만 이걸 얘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자, 한 번에 쭉 보시고 아마 이 단계들 중에서 보시는 분이 필요한 단계가 있을 거예요. 거기부터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보단 지금의 단계에서 이 관절들이 얘네들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하시고 싶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댓글이나 직접 물어보시는 그런 걸로 할 경우에 저희가 잘 종합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잘 쪼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강하게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게요.